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겸 소설가 차인표입니다. 차 작가님. 차 작가님. 네. 야, 아니 진짜 이거 저도 뉴스를 보고 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했는데. 네, 그러게요. 저도 좀 어안이 벙벙하고 네. 야. 어리둥절하고 했습니다. 네. 또 여기저기서 연락 많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연락들 좀 받으셨습니까?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축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제일 놀랐을 거 아니에요. 제 주변 분들도 놀랐는데 본인 일이니까 제일 놀라죠. 놀랐지? 네,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네. 가까이 있는 사람도 놀랐는데 전 지금 제동 씨가 저를 차인표 작가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막 어색하고 작가님이시죠. 예. 차인표 씨가 쓰신 소설이 네. 옥스퍼드 대학교의 필독 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야, 이거 정말 네. 네. 그 좀 학교 측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교수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걸 다음 학기 3, 4학년과 그다음에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의 교재로 쓰고 싶은데 허락하겠냐 이런 제안을 하셔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저 도서관에 인표형 책이 있는 거예요. 이거 참. 그 도서관은 한 번 책이 들어가면 마음대로 폐기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들어가면 이제 비치가 되는 거니까 제 생각에 내년쯤에 이렇게 한번 쓱 가서 보려고요. 진짜 한번 보셔야죠. 진짜 있는지. 인증하셔야죠. 이게 또. 이 좀 그 우리 차인표 작가님 뭐 이제 저희에게는 또 배우이시기도 하고 네. 뭐 또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이제 작가님으로 모신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소설을 좀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지난 1997년 이제 그날이 8월 4일이에요.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그날 이제 저희 신혼 때였는데 공항에서 입국장 문이 딱 열리니까 어떤 쬐끄만 할머니 한 분이 네. 이렇게 머리는 짧고 이렇게 안경 되게 두꺼운 거 쓰고 눈이 동그란 할머니가 싹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캄보디아의 정글에서 한 두어 달 전에 발견된 그 훈할머니라는 캄보디아 이름으로 그분이셨는데 일본군 위안부로 캄보디아까지 이끌려온 한국의 훈할머니 얘기가 지난 6월 외신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위안부로 1942년에 끌려가셨다가 55년 만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한국말도 다 잊어버리셨고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한국말은 잊어버렸는데 아리랑을 떠듬떠듬하면서 부르시더라고요. 이거 언뜻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보셨을 거예요. 예.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캄보디아의 훈할머니. 반세기 만에 오늘 꿈에도 그리던 고국장을 밟았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너는 먹었나.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분 한 분이었지만 사실은 정말 수많은 여성들이 그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그분들을 생각하는 이제 슬픈 감정, 그리고 이 일본 군들에 대한 이제 분노,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들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막 교차하면서 이제 몇 달 동안 이게 진정이 안 되다가 그럼 내가 이거를 최소한 소설로 써보자. 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훈 할머님께서 그렇게 귀국하는 장면을 보시다가 이 떠오른 생각을 이 책으로 만드시게 된 거군요. 야, 근데 이 소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어내는 데까지 근한 10년이 걸리셨다고요? 그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뭐 소설 작법도 모르고 아무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글쓰기에 대한 뒤늦게 배우기 시작했죠. 뭐 이제 독학도 하고 뭐 작법 책도 사서 읽고 또 온라인 강의도 듣고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머리 뒤쪽에서 누군가가 딱 틀어 앉아갖고 계속 말을 걸어요. 야, 쓰지 마. 포기해. 이거를 누가 읽는다고 이걸 쓰니? 그러니까. 야, 이걸 왜 해 도대체? 그 연기나 열심히 해.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저희 어머니 농사 지시는데 농사 짓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메일로 어머니 제가 오늘 이만큼 썼는데 피곤하시겠지만 한번 봐주실래요? 그럼 보시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이건 왜 그래? 백두산에 이런 식물이 정말 살아? 그러면은 또 그 식물이 정말 사는지 모르고 썼잖아요, 제가. 어머니가 딱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표야, 소설가 작가에게 있어서 상상력은 아주 중요한 거지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상상력은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 출발점을 찾는 어떤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요게 그래서 소설 속 배경인 백두산도 직접 네, 우리 차인표 씨가 또 가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머님이 해주신 이런 얘기를 이제 실제로 이제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소설에 이제 이 녹여내신 거죠.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의 나이가 16, 17 이랬었고 실제로 훈할머니도 본인의 증언에 의하면 16살 때 모내기 하던 그 마을에서 일본군이 와서 짐 싸라고 해서 짐을 싸고 나가봤더니 동네에 온 처녀들이 다 나오고 있었고 부산에서 배를 타니까 그 배에 군인들과 젊은 여성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렇게 15일을 배를 타고 가서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9명이 내렸고 조그만 방을 하나씩 배정받았고 16이었어요. 사람이 정말 존귀한데 그런 취급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인간의 역사에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있었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제 가슴도 아프고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분노도 있고. 그래서 그 우리 나눔의 집, 네. 예, 우리 또 할머님들이 계신 네. 곳에도 예, 직접 가서 이제 뵙고 인사를 네. 또 드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07년 4월인가 아주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이제 그날 갔는데 햇볕이 막 따스하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꽃이 만개한 그런 날이었는데 마침 그날 제가 간 날 할머니들이 그 한복을 다 입으시고 그 당시 이제 9분이 계셨는데 다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일렬로 이렇게 앉아 계세요. 네. 그리고 그 조선희 작가라고요. 사진 작가예요. 네, 계시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날 그 할머니들의 영정 사진을 찍어주는 자원봉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데 아 할머니들이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곧 돌아가시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앞으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겠구나. 할머니들의 마음을 아직 진정한 사과는 못 받으셨더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 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네. 이제 책에서라도 좀 이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다로 이제 소설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바뀌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날. 네. 복수하고 싶어서 할머니들한테 이런 일을 한 다 굉장히 단순하게 7, 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이 바뀌었고 현실을 알게 됐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결국은 우리 할머니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고 싶고 제가 쓴 소설에 나오는 가즈오라는 일본군 장교도 결국에는 죽기 바로 전에 소설 속에서 순이를 업고 가면서 순이한테 사과를 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잊지 말아야 하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들의 그 슬픈 역사를 다시금 이렇게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주신 우리 또 네. 차인표 작가님께 네. 감사드립니다. 진짜. 어쨌든 이 소설로 이제 옥스퍼드 대학 강연도 네. 초대를 받으셨죠. 네. 지금 다녀오셨습니까? 네, 6월 말에 하고 왔습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네. Hello. Wow. Nice. Well, thank you for coming. I have never expected myself coming to the Oxford University. 뭐라고 좀 소개를 하셨어요? 이제 물론 책을 쓴 작가님으로 소개를 하셨겠지만 네. 해볼까요? 그때. 예. 좀 부탁드릴게요. 예. Hi. My name is Cha In-pyo. Cha is my last name, and In-pyo is my first name. In
means person, and pyo stands for sample. So I guess when my parents gave me this name, they hoped that someday in the future I would become a sample person. Animals don't call each other by names. Only humans call each other by names. 사람이 개별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어떤 숫자로 인식될 때, 식별될 때 인류 역사상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제 책 역시 그러한 같은 컨텍스트를 가지고 태어난 책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라는 가슴 아픈 사건이 어떤 거였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왜 이 소설을 썼는지 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중점을 뒀고요. 뭐 훈할머니가 입국하시던 그 뉴스 있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저 윈난성에서 발견됐던 위안부 여성들 그 가슴 아픈 영상이죠. 네. 또 뭐 백두산 갔던 사진들 뭐 이런 것들 막 죄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아니 그 차인표 씨가 이제 강연한 날 공교롭게도 옥스퍼드 대학에 다른 행사가 있었다 그래요? 네,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무슨 행사입니까? 그 일본 왕 부부가 네, 그날 옥스퍼드에 오셔서 그러니까 옥스퍼드를 졸업하셨나 봐요. 네, 일왕이.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30년 만에 처음 오셨는데 하필 제가 강의하는 날 오셔서 공교롭긴 하네요. 어떻게? 네. When I thought of these comfort women, the words "what if" kept coming to my mind. What if they had not been taken away? What kind of life would they have been able to live? I was also struck by today and the strange coincidence of the Emperor of Japan coming to Oxford. 이렇게 좀 가슴이 북받쳐 올라서 네,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런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런 역사가 있었냐 우린 몰랐다. 유럽에서는 그냥 홀로코스트만 알지. 잘 모르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아니 이게 저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이후에 좀 교재로 쓰고 싶다. 네. 그리고 이제 판권에 대한 문의가 또 잇따른다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다녀왔더니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재로 쓰기로 하고 튀르키예 이스탄불 대학교 한국문학과 교수님이 또 연락을 하셔서 튀르키예 이스탄불 대학교의 한국학과에 다음 학기 교재로 쓰고 싶은데 허락하겠냐.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번역하려고 이렇게 판권 문의를 하는 제일 적극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일본에 곧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세계로 이 책이. 근데 그때 교재로 쓰겠다고 할 때 딱 왜 저를 초청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작가들이 너무나 많고 좋은 작품도 너무나 많은데 하필 왜 제가 쓴 글을 초대했을까? 저는 제가 글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저를 초대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에 그 소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99.9%의 그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농사 짓는 걸 이렇게 보니까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제일 좋은 거, 그 해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이렇게 따로 모아서 이건 내년에 종자로 삼아야 돼 하고 보관을 하시고 나머지를 이제 나눠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거 왜 안 먹어요? 저것도 먹어야죠. 그러면은 아니야 이거는 내년에 다시 심을 거야. 그 종자라는 게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우리한테. 매년 땀 흘려서 일하고 가장 좋은 것들 결실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소중하게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또 심었던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랑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온갖 사랑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고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그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야 될 사람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 그거를 전쟁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넘어가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이다라는 것을 이 바쁜 세상에서 자기의 소중함을 만끽하는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일깨워줘야 하는 일이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것을 다시 인간의 잊어버린 그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일.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인표 신혜라 부부 뭐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바로 또 진짜 이 좋은 일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그 아내가 이제 가라고 해서 컴패션에 자원봉사를 하러 인도에 갔다가 막 가기 싫어갖고 막 이제 온갖 변명을 다 하고 안 가려다가 이제 막 갔거든요. 가면서도 비행기도 막 마일리지를 업그레이드 해갖고 제일 좋은 클래스 타고 가고 봉사 가면서 네. 등 떠밀려서 갔는데 저 혼자 있더라고요, 그 클래스에.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갔는데 가서 이제 빈민가에서 어떤 아이를 손 잡아주고 걔를 격려하려고 하는데 걔 손을 딱 잡았더니 그 아이가 나를 쳐다보는데 걔가 오히려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더라고요. 잘 왔어, 임표야. 내가 널 여기서 기다렸어. 너의 삶은 앞으로 달라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이 좀 열리고 바뀌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 2년 동안을 그 이제 작품 출연을 좀 자제하고 그 자원봉사를 했어요. 네,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소설도 다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소설도 완성된 거고,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내가 그 인기라는 게 사람의 기잖아요. 사람의 기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자신들의 기를 나눠준 게 저는 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잠깐 내가 복원하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기로 무엇을 할 거냐? 인기는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관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또 가지. 그러면 나한테 이게 왔을 때 난 이걸로 무엇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을 이제 나이 들면서 하게 됐고,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남들보다 이름이 알려져 있을 때 이런 쓰임새 있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저도 재석 씨랑 저희가 뭐 10년이면 뭐 한두 번 보나요? 한두 번은 뵈죠. 네. 예, 근데 한두 번은 그럴 봬요. 때마다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게 사람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무처럼 10년 전이고 20년 전이고 그 자리에서 이 역할을 한다는 거는 참 대단한. 정말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있는 거고. 아닙니다. 그래서 또다시 내가 나왔는데 재석 씨가 반겨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세호 씨도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저도 너무 반가워요. 형 거짓말이죠. 왜냐면 제가 되게 그 모자 너무 고맙고 지금 모자 얘기만 몇 번을 하세요. 야들야들해서 모자가 좋더라고. 괜찮았어요. 저희 지금도 쓰고 다니고. 다음에 또 뵈면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마워. 네.